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9일 오후 4시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오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서울고법 형사 2부 재판장 차문호 형사 2부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판 결과를 예상하고 재판부를 비난하고 불복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간 재판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본다. 문명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의 공방과 증거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며 법관은 결론을 좌우하지 않는다. 법정 밖에서 피고인을 엄벌하라고 압박하거나 유죄를 무죄로 판결하라는 협박이 있을 수 있다. 재판부 법관들과 신성한 법정을 모욕하는 행위다. 재판부에 대한 비난과 예단은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되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정은 경기장, 검사와 피고인은 운동선수, 법관은 심판이다.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마치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공이 골대에 들어가는지 여부도 보기 전에 심판을 핑계 삼아라 경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법관은 눈을 가리고 법을 보는 정의의 여신처럼 재판 과정을 확인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고독한 수도자다. 피고인이 거부하거나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불공정 재판이 우려되면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까지 했습니다. 기피 신청까지 갈 것이 없고 연고 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재판부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선거 전에 한 걸 보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이분들이 압박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창호 1심 재판장이 법정 구속 그리고 실형 선고를 한 이후에 민주당으로부터 그리고 이 김경수 지지자로부터 완전히 인민재판식 난타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성창호를 구속하라, 긴급 구속하라는 프래카드를 들고 법원 앞에서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다른 정당도 아니고 민주당은 성창호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한 것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마치 양승태 대법원장과 같은 이른바 적폐 세력이다 라는 쪽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창호 재판장이 신변 보호까지 경찰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2심 재판이 과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2심에서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단을 하기도 합니다.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되면은 재판부가 여론과 권력 사이에 끼어가지고 온당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이런 호소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런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물론 재판에 대한 비판은 자유입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의 정도가 있는 거죠. 특히 집권 세력이 앞장서 가지고 재판장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겁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집권 세력입니다. 야당은 힘이 없으니까 재판 결과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비방을 하더라도
그것은 이해해 줄 면이 좀 있어요. 그러나 집권 세력이 이렇게 판사를 급주는데 앞장서면은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아무 의무가 없는 거예요. 법관을 보호하기 위한 대법원장의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어요. 오늘 이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런 일종의 성명입니다. 성명을 발표한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것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믿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일종의 하소연입니다. 대법원장이 단호하게 나왔더라면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좀 구차하게 보이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제 또 보석 신청이 있어가지고 이런 보석을 해줄 거냐 말 거냐도 아마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 여기 대해서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보석을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또 성명서를 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형사사건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것이지만 김 지사의 경우에는 판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장기간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으면서 1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1심 재판이 재반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 심정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한 후 실형 선고와 함께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였던 것이다. 1심 법원이 김 지사를 구속할 때 도정에 일부 공백 요소가 있을 것을 과연 생각지 못했겠는가. 그럼에도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여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한 것은 1심 법원의 판결에 적시하였듯이 재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고려한 결과로 봄이 상당하고 그 판단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1심 재판 이후 이 정권의 1심 재판장에 대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1심 재판장을 등 사법부 급박 이외에는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사건 심리도 하지 않았음에도 만약 보석을 허가하여 석방한다면 1심 법원의 판단, 더 나아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집권 세력의 압력에 떠밀려 스스로 내팽개치는 결과가 되고, 또한 이는 구속 집행을 정지하려는 보석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김 지사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렇다면 전직 두 대통령을 항소심에서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답이 자명해진다. 더구나 아직 1심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보석 신청을 기각한 바가 있다. 그리고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은 그 범행의 성격이나 이해관계 등을 생각할 때 배후에 존재하는 몸통 내지 윗선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넉넉히 인정되는 사안이고, 따라서 추가 수사를 위한 증거인멸 방지 차원에서도 보석은 온당치 아니하다는 것이 상당수 법조인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따라서 사법부가 집권 세력에 의하여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고 도전받는 사법부의 위기 상황에서 만약 항소심 법원이 김 지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더더욱 요원하는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인데, 이처럼 사법부에 대해서 양쪽이 주문이 많아요. 양쪽이 김경수 지지층과 김경수를 비판으로 보는 이런 세력이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데, 이런 언론의 비판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지적하듯이 집권 세력에 의한 판사 압박입니다. 집권 세력에 의한 판사 압박. 이것은 다른 것과는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권력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압박과 권력 가진 사람의 압박은 받아들이는 쪽에서 차이가 있죠. 아무쪼록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 그 어려움을 하소연했듯이 아주 정의롭게 이 사건을 심판을 해가지고 사법부의 독립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은 우리 국민들도 좀 안도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과 법리입니다. 사실과 법리가 우리 이 항소심 재판부가 말했던 그 문명의 기초인 것입니다. 사실과 법, 사실과 법이 살아있는, 사실과 법이 권력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판결을 기대를 합니다.